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저희 이슈 토크에서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시군별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긍정의 힘으로 행복한 문경시를 이끌고 계시는 신현국 문경시장님 모셨습니다. 네, 시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이슈 토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슈토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경시장 신현국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시장 된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마음도 급해지고 그런데 참 이렇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참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해 문경시에서 태어난 인구가요. 네. 210명입니다. 불과. 그런데 사망한 인구는 962명입니다. 그러면 출생과 사망에서 700명이 감소되고 그렇다고 전입과 전출도 플러스가 아닙니다. 거의 1년에 1000명 가까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구 7만 남짓 되는 그 인구가 과연 앞으로 존치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질 않고요.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고 문경에는 가몽사가가 있습니다. 네. 문경에는 오미자가 있습니다. 네. 문경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돌리네 섭지도 요새 뜨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 무엇보다도 우리 부지런하시고 또 긍정의 힘을 갖고 있는 문경 시민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위기가 반드시 돌파할 수 있고 옛날에 우리 문경에는 광산이 잘 나갈 때는 강아지도 많은 끈을 물고 다닌다 그랬거든요. 제2의 문경 르네상스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긍정의 힘으로써 문경 이 위기를 돌파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녹록진 않았지만 위기를 기회로 그렇게 작년에 실제로 문경시가 많은 성과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성과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뭐 많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우리 문경에서 333 운동을 했습니다. 네. 333 운동의 첫째 섬은요. 문경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3대 과제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가 국군 체육부대를 바탕으로 서울에 있는 한국체육대학을 유치하겠다. 두 번째 과제가 문경대학이 지금 위기입니다. 네. 이 문경대학을 슬기롭게 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과 통합하겠다. 세 번째가 문경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월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 이게 3대 과제고요. 네. 두 번째 3은 이제 우리가 일하는 방법에 있어서 새롭게 재미있게 멋있게 네. 새롭게 재미있게 멋있게 해서 이 돌파를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이 친절운동입니다. 문경이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최고의 친절, 세계 최고의 친절을 목표로 해서 가슴으로 정성으로 따스함으로 이 333 운동을 전개했는데 효과가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는 지난해 성과는 그동안 우리가 10년 동안 문경이 조금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6개월, 1년 7개월 하면서 문경의 희망을 보면서 할 수 있구나, 뭐가 되는구나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시민들 눈빛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의 메시지를 읽은 것이 희망을 본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333 운동 중에 첫 번째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지난해 시장님께서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대학이나 다양한 기업, 기관 유치를 추진하셨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현재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숭실대학교나 한국체육대학교 유치 사업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나요? 그 숭실대학은 이제 양대학이 상당히 1년 6개월 동안 교감을 하고 접촉을 해서 2월 19일 날 그 양대학 총장님, 이사장님 또 이철우 지사님 저 포함해서 네. MOU를 체결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합의를 구하고 이제 추진단을 만들어서 이제 실제적인 통합에 들어가게 되고요. 다만 한국체육대학은 아직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소야대 정국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번 총선은 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총선에서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정말 여석이 확보된다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된다고 보고 있고, 그 공공기관 이전 안에 한국체육대학을 포함시킨다면은 한국체육대학 이전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 그 이전이 결정되면은 문경으로 유치하는 2단계 전략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아마 저는 뭐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한국체육대학 유치는 총선 결과를 좀 봐야 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또 현재 문경시는 대학 유치 사업 이외에도 농민사관학교나 소방장비비 기술원 같은 기관 유치에도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올해 계획은 어떤가요? 예, 지난해 이제 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군위에 있는 농민사관학교하고 소방기술원이 이제 22개 시군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네. 저희들이 운 좋게 몽땅 문경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인구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출생과 사망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사 오시는 분이 많으면, 전입이 많으면은 결국 인구는 뭐 또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입이 뭔가 아니에요. 외부에서 뭔가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문경이 갖는 포텐셜, 잠재력을 바탕해서 문경에 가장 맞는 이런 공공기관 유치에 저희들이 올인하겠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이제 상무부대 유치라든가 뭐 서울대병원 연수원 유치 이런 것도 다 공공기관 이전 어떤 유치고, 그래 이전에서는 저희들이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경에 적합한 뭐 체육 관련 기관이나 관광 관련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또 저희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가 총대를 메고 또 제2의 제3의 농민사관학교 제3의 소방기술원을 유치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문화관광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주울산 케이블카와 하늘길 조성 사업을 통해 재미와 감동으로 사람이 찾는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럼 현재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케이블카는 이제 상당히 진척이 돼서 모든 그 영향평가 인허가 절차가 지난 연말로 종료를 했고요. 네. 그래서 총선 끝나면은 4월 20일 날 기공식을 가지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하늘길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를 갔다 왔습니다. 파리를 가서 제가 또 느낀 게, 파리 가면 뭐 에펠탑하고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35년 전에 본 거하고 실체는 차이가 없는데, 저는 거기서 충격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에펠탑 1889년도에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만드는 건데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난리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것은 철탑입니다. 규모가 큰 철탑에 불과한데 네. 철탑 하나에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난리를 칠까? 또 모나리자 그림은 어떻습니까? 1400년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태리 사람이 그린 건데, 우리 그림 잘 그리는 중학생 정도면 그 정도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그 그림 한 점이 그렇게 큰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리담의 세상이 아니라 명품의 세상이구나. 그래서 주울산 케이블카를 에펠탑처럼 만들겠다. 주울산 하늘길을 모나리자처럼 만들면 대박이 나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같은 분야에서 문경 시멘트 공장 복합문화공간 조성도 살펴보겠습니다. 25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확정됐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아있고 또 조성 후에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쌍용양의 공장 혹시 가보셨습니까? 가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장이 3개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승만 박사 때 1957년 그 무렵에 지어졌는데요. 인천유리, 충주비료, 문경시멘트 요 3개의 공장이 그 당시 이제 차관 사업으로 지어졌는데 현재 그 공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유일하게 문경 쌍용시멘트뿐입니다. 네. 역사적인 것입니다. 저는 어게인 1957년을 부르짖으면서 마침 거기에다가 수소 연료 발전이 했고 또 촬영장이 들어섰고 나머지 남은 3만 평이 남아 있습니다. 이 3만 평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를 고민하다가 강릉에 참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강릉에 가서 강릉이 커피 도시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강릉의 김용덕 대표가 운영하는 테라로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김용덕 대표를 보고 쌍용양해를 보여드렸죠. 테라로사를 제3 테라로사를 쌍용양해 한다면은 대박이 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합의를 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김용덕 대표가 중심이 돼서 250억 투자를 해서 커피 공장, 그다음에 호텔, 또 수영장, 그래서 새로운 커피 단지가 아마 이루어질 것이고 저는 이것을 어게인 1957년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명품 커피 도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충분히 젊은 세대를 끌어올 만한 명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조만간 이 지역 수건 사업이었던 단산 터널 공사가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터널이 개통이 되면 지역 주민들은 어떤 이점을 누리게 되나요? 이 문경이 이제 14개 읍면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보면은 큰 산이 있지 않습니까? 단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단산이 문경읍과 삼북 사이를 이고 있는데요. 이 단산이 돈가스를 딱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경 세제라든가 이런 데 관광지가 아무리 활성화되고 내년에 또 이 SRT가 들어오더라도 동부 지역 쪽에서는 혜택을 못 봅니다. 단산이 막혀 있어서. 네. 그래서 이 터널을 뚫는 것이 단산 터널입니다. 이 터널이 10년 전부터 제가 10년 전에 시장할 때도 추진했는데 예산 문제로 그것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작을 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사업비를 국비로 10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예산이 앞으로 한 300억 정도 더 드는데 이 돈은 뭐 앞으로 도비가 됐든 어떻게 해서 단산 터널을 뚫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에도 좋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돌리네 습지도 하고 하면은 바로 교통의 문제가 되는데 이 단산 터널을 뚫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꼭 2, 3년 안에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아가서 추가로 홍보하고 싶으신 문화관광이나 지역 개발 사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문경에는 또 하나의 명품이 있습니다. 돌리네 습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돌리네란 말이 우리나라 말인지 외래어인지 아세요? 그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외래어입니다. 슬로비아어인데요. 돌리네라는 스키암 지대 쪽인데 대부분의 습지는 보면 하천이나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육형에 있는 돌리네는 대개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문경에 있는 돌리네 습지는 물이 고입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또 생태학적으로 대단히 가치가 높습니다. 이걸 람사르에서 인정을 해주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유네스코의 지질공원 승인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학문적 가치는 있는데 현재 두 가지 측면에 큰 장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처럼 단산 터널이 안 돼서 접근성이 나쁘다. 네. 또 하나는 진입도로라든가 또는 주변의 여러 가지 인프라가 이게 불편해서 그래서 이러한 단산 터널을 뚫고 어떤 도로를 넓혀서 이게 인공적인 부분을 한다면은 문경 세제 못지않게 세계적인 명품 돌리네 습지가 될 것이고 이것은 문경의 새로운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그것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스포츠 체육 분야도 자랑해 주실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문경시는 엘리트 체육의 요람으로 스포츠 체육 도시라고 해도 손색이 없죠. 네. 이를 더 육성하기 위해서 국내외 스포츠 대회와 전지 훈련을 유치해 오신 걸로 아는데요. 올해 계획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문경이 옛날에는 이제 광산으로 우리가 묵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산이 문을 닫고 이제 벽에 부딪혔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돌파구를 찾은 것이 문경 세제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 우리가 국군 체육부대를 유치를 하면서 이제 체육 부분에다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도 안 되는 문경에서 2015년 세계 군인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문경이 스포츠 도시로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고, 또 이제 크고 작은 대회를 우리가 문경에서 개최하면서 여러 분야 뭐 소프트 테니스라든가 실험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금년에도 큰 그 국제 대회를 지금 유치를 해놨고요. 또 2015년 세계 군인 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기념하면서 또 조금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31년 세계 군인 체육대 유치도 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경쟁에 또 뛰어듭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문경이 체육도시로 이 발돋움하는 올 한 해가 또 하나의 큰 그 중심이 되는 한 해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최한 대회는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 앞으로 개최할 대회는 또 개최를 해서 명실상부한 스포츠 도시 문경을 만들어가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네, 그런데 스포츠는 대부분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될 것 같은데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역시 인구 문제 해결이 심각합니다. 예. 특히 농촌으로 가면 더 심각한데 네네. 그래서 우리 지역 역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손 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문경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예, 저도 얼마 전엔 또 오미자 농사도 짓고요. 또 2년 전에는 오미자 농사하는 것을 또 가몽이 또 문경이 대표 사과가 돼서 가몽 사과를 심었습니다. 네. 심어보면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일손입니다. 결국은 일손 부족은 그렇습니다. 농촌의 노령화, 그리고 이제 또 인건비가 워낙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외국 일손,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요. 그래서 폐교된 자리에 농촌 인력센터를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데 자매 결혼을 맺어서 또 외국 인력 확보에 나서서 계절 근로자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인력 대책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래서 숙소 문제도 그렇고 또 자매 결혼해서 또 어떻든 외국 인력, 그다음에 또 국내에도 또 젊은 유휴 인력들, 가정주부 모든 또 공무원 가족들도 함께 봉사도 해서 인력 문제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이제 크게 추구를 하는 게 가몽, 오미자 이런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이런 문제에서 인력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네, 그럼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동안 보통 보면은 이제 어르신에 대한 대책은 참 많이 해왔습니다. 네. 뭐 바우처 사업도 해서 이제 뭐 모욕비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1년에 6만 원씩 이제 70세 이상 되는 것을 지원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뭐 대부분 이제 공무원도 퇴직하고 나면은 시간도 많고 한데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뭔가 아세요? 어떤 겁니까? 파크 골프입니다. 아. 파크 골프가 문경만 하더라도 이미 1,000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 파크 대회에서도 많이 개최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읍면별로도 또 공간이 있는데 공원에는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서 네. 파크 골프에서도 최고의 도시가 바로 문경을 만들고 있고, 네. 또 이제 최근에도 몇 군데 읍면별로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서 또 오픈을 하고 있고, 그래서 파크 골프하기 좋은 도시. 그래서 이 어르신네들이 이제 여가도 쓰고 또 여러 가지 복지도 하는 대책을 세우고요. 또 어르신 못지않게 젊은 어린이들이 이 시군에서는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한테 공부하라, 학원 가라 뭐 그러는데, 저는 공부도 하고 학원도 가야 되지만은 또 건전하게 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도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노인복지시설 못지않게 저희들이 계속 꾸준하게 확충을 해서 주요 공원마다 어린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시설, 시내 쪽에도 이제 실내에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이런 시설들도 꾸준히 확충해서 문경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다. 어린이도 시설 또는 우리
70세 이상의 어르신네들도 복지에도 완벽한, 그래서 앞으로도 가지만 옆으로도 고려하는 문경의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끝으로 올 한 해 문경시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참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모두의 인구 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태어난 인구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문경의 미래가 있을 거냐 하는 측면에서 암울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경이 갖는 최고의 잠재력을, 포텐셜을 발휘한다면은 얼마든지 경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그런 얘기를 잘합니다. 워크 하드가 아니라 워크 스마트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슬기롭게 필요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박리담회가 아니라 이제는 명품의 세상이다. 가몽사과가 문경사과입니다. 그런데 가몽사과가 지난번 사과 축제 때 5kg에 7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2, 3년 안에 가몽사과 30만 원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30만 원 정품을 하면 이것은 없어서 못 팝니다. 만약에 사과 2만 원, 5kg짜리 2만 원 파는 것은 열심히 팔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명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케이블카도 명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최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인구 감소를 해결하고 문경은 제2의 르네상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고 우리 열심히 하고 또 친절하고 스마일 도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